나마스테 나마스카. 이렇게 마주 앉아서 차 한잔 마시기가 요즘에는 이렇게 쉽지 않은 날들이었어요. 바쁘기도 했고, 또 봄이라서 그런지 시선이 가는 데도 많고,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아서였습니다. 오늘은 잠깐의 휴식 같은 날이어서 조용히 그 차 한 잔을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. 일단 물을 따르고요. 차 양은 개인의 취향이지만 너무 많이 넣어도 그 맛과 향이 너무 진해질 경우도 있고요. 또 이렇게 양을 적게 하면 아시다시피 맛과 향이 너무 약해서, 저한테 하는 얘기이긴 해요. 그 적당함을 찾기까지. 불교에서는 그것을 중노라고 하죠. 글쎄, 며칠 전에 제 시골 일하는 일터이자 쉼터이자 놀터인 신평에 스님 두 분이 오셔서 같이 잠시 이야기도 하고 점심도 같이 하셨는데, 강원도 정선에서 오신 스님 한 분, 제가 카톡에 보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보니까 카톡이 바로 올라오더라고요. 그 카톡에 문구가 있잖아요. 프로필 문구. 거기에 인연을 소중히 합니다. 그런 문구를 봤어요. 잠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, 이 출가를 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인연들과 일단 거리 두기를 하면서 시공간의 거리 두기, 또는 마음의 거리 두기,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절제, 금욕,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, 스님은 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. 인연을 소중히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시골에 심심할 때 이제 낭송도 하고 읽어보려 틈틈이 했던 기타한잘리하고 바가바드 기타를 바로 이렇게 제 서명을 해서 드렸어요.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한번 찾아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, 사실은 이름만, 지명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이고 또 아련해지고 단아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상상이 되고요. 안개 낀 산자락에 정선 아리랑
한계 사이를 뚫고 마치 공명하듯이 이렇게 울리는 그 정선 아리랑이 잠시 상상이 됐어요. 언젠가 맘 편히 가보고자 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, 저도 마침 인연이 없어서 그냥 관광객처럼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 것은 좀 서운하기도 하고, 당일치기로는 멀고, 뭐 2박 3일 뭐 하자니 글쎄요, 뭐 모텔 같은 데서 숙박하기에는 좀 그렇고, 그렇다 해서 뭐 차로 가서, 요즘엔 차박이라고 하나요? 그것도 하려면 준비가 뭐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마음을 내지 못했는데, 그 스님이 어제 카톡에 다시 초청을 해주셨어요. 물론 작은 암자에, 아주 이쁘더라고요. 암자의 고즈넉한 그 풍경들과 멀리 내려다 보이는 동강, 그걸 잊었네요. 동강이 가까운 아래쪽에 있나 봐요. 그 물자락까지, 맑은 물까지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. 제가 태어난 곳은 섬진강이라서, 왜 그 수구초심이라고 하나요? 그 여우도 자기 고향을 그리워한다고. 어느덧 그 중년의 나이를 더하다 보니까 고향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그 섬진강 맑은 물에서 뛰어놀던 그 추억도 어딘가 각인되어 있어서 그곳을 찾아가게 돼요. 근데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맘 놓고 뛰어들지도 못합니다. 근데 이제 동강 같은 경우는 그 물 자체가 상상이 돼요. 얼마나 맑고 깨끗할지. 가까운 날에 한번 찾아가 뵈려고 합니다. 그 깊은 명상, 폼잡고 하는 명상을 한번 잠깐이라도 해보고 싶어서요. 뭐 제 인연이지만, 그 스님께서 그 귀찮아만 하지 않으신다면, 불편해하지 않고 그러신다면, 또 원하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인연을 연결해 드리고도 싶고요. 스님의 수행에 폐를 끼치지 않을 그런 정도에서 말이죠. 자,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. 드세요. 이 차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, 여러분이라고 하면 너무 많나요? 보고 계신 당신께, 선생님께 드리는 잔이에요. 같이 한잔 하시죠. 온도가 적당합니다. 그런 말이 있죠. 장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시간이 필요가 있느냐.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면 그 시간과 공간은 오직 그대의 것이니.
말은 좋죠. 하지만 어떤 공간도 필요하고요. 또는 그렇게 마음을 낼 만한 시간도 필요해요. 이번에 그 진달래 꽃길을 걷자고 제가 유튜브에 그 꼬셨죠. 여러분들을 참가하겠다고 한 사람이 86명의 유튜브 구독자님들 중에서 2사람, 제 친구인 2사람만이 시청을 했어요. 그래서 왔죠. 물론 거기가 좀 빨랐나 보죠. 그 진달래가 그 지고 잎이 났다고 해요. 제가 그렇게 공지를 했으면 좀 알려줄 만도 하련만 좀 그런 부분은 서운하더라고요. 제가 거기를 늘 갈 수 없으니 거기 계신 분이 꽃이 질 것 같으니 빨리 오는 게 좋겠다라든가, 물론 바쁘시겠지만. 그래서 진달래는 결국 붙지 못하고 개울이 아니 개울이라고 해야 될까요? 맑게 흐르는 곳에서 같이 와주신 분들, 저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몇 분인데 같이 놀았어요. 또 소금인형의 청관 홍성욱 님이 이 대자연 속에서 부르는 노래, 청춘, 원산, 이런 노래는 어디서 큰 돈 주고 입장료 내고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죠. 참 감사하고 감명 받았습니다. 힐링되는 시간. 그리고 그 요가를 시작했어요. 요가는 뭐 늘 이 삶 자체가 요가라고 생각은 하지만, 요가를 그 수행의 차원에서 일정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공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다고요. 물론 그건 중요한 전제는 마음이 그 필요함을 찾아내서 공간도 만들고 시간도 내고요. 그리고 그만한 함께할 사람도 있으면 더욱 좋겠죠. 저 혼자도 요가 자세나 명상하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기쁨과 뭐랄까요, 즐거운 보람은 좀 달라요. 이번에는 그 절실히 요가 수련의 시간을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의 그 요청이 있어서 약간의 준비가 덜 된, 왜냐하면 제가 지금 농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. 봄에 이쯤에서 씨앗을 뿌리지 못하면 1년 동안은 그 씨앗에 관련된 농사는 할 수 없잖아요. 때가 있어야만 되는 것들도 있죠.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땅에 그 발 딛고 흙을 묻혀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몸이 피곤하고요. 정말 힘들어요. 지치고. 그리고 이렇게 땅에서 금방 슉슉슉 이렇게 팍팍팍 끝나는 일들이 아니에요. 과정이 있더라고요. 밭을 갈고 그 거름을 뿌리고 또 밭을 갈고 또 고랑을 타고, 그리고 비가 오면 또 멈춰 있다가 못하고, 나중에 그 멀칭을 하고 사람들을 섭외해서 거기에 씨앗을 사오고 또
심기까지 또 마무리하기까지 잠깐의 시간이 아니더라고요. 텃밭 가꾸기도 제가 말씀드렸죠. 2평 이상, 조금만 더 넓혀서 5평 이상은 노동이라고요. 농사라고 봐야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. 생각하기에는 뭐가 그리 어렵다고 하는가. 어렵습니다. 특히 이제 풀이 올라오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이렇게 하다 보니 바쁘고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요가를 저도 그 수련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으로 2번 수업하는 걸 올렸습니다. 이론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이론에 대한 약간의 강의 형식을 빌려서 하긴 하는데 이유를 알고 그걸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. 본능적이고 배가 고파서 나는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면 그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이유, 원인 분석, 그리고 과정들, 결과에 대한 이해,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내 것이 될 거니까요. 그래서 그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해하시고 또 실제 실기를 할 경우는 그대로 따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.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. 왜냐면 맞춤형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유형의 동작들이 더 필요하고 어떤 동작들은 덜 필요하고,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자세는 어떤 자세를 해야지만이 몸의 밸런스, 균형을 갖출까, 조화로움을 만들어낼까 해서 맞춤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의 구령, 다리를 올리시고 천천히 내리세요, 구부리세요,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안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하는 그런 그 동작들은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같이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. 제가 좀 경험이 쌓인다면 생방송으로 해서 같이 한다 생각하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는 해보겠지만 실력이 거기까지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는 실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만큼 또 요청도 있어야 되겠죠. 제가 막 임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. 공지해도 놀러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는데 뭐 요가 동작 같이 하자 그러면 할까요? 그래요. 닫힌 공간에서는 열린 공간을 원하고 절실히, 또 열린 공간에서는 닫힌 공간을 상상하기 싫고요. 여러분은 어떤 곳에 계십니까?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 있으면 조용한 것을 원하고, 너무 조용한 곳인 경우 그 한적함과 무료함과 쓸쓸함, 고독감, 이 외로움들이 또 대화 상대를, 사람 냄새를 그리워할 수도 있거든요. 지금은 그 무엇도 아닌 것 같아요.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는데 몇 사람 이상은 안 된다는 제약이 있고, 또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그 행동에 주의를 해야 되는, 이것은 뭐 특정한 법의 울타리나 종교적 그 룰이 아닌 사회죠.
사회적 합의. 나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, 법에 있지도 않고 종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, 특히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의사협회에서 성명을 한 것도 아니고, 신문, 지상, 방송 또는 질병관리청의 권고 사항이잖아요. 요즘에는 이제 그 영업하는 곳에서의 그 인원수의 제약은 법적으로 또는 그 벌금에 고발된다는 그런 것까지 있기는 하죠. 이건 사실 그것보다도 도의적인 사회 공동의 약속인 것이잖아요. 그런 면에서 뭐 뭔가를 함께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역시 압니다. 이해하고요. 하지만 자유로운 존재 아닌가요, 우리는? 아직 그 농사일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. 토란을 심었거든요. 땅이 품은 알, 토란. 그래서 영양도 좋고요. 버릴 게 없답니다. 뿌리, 줄기, 잎 모두가 다 각각 필요하는 용처가 있는 식물이고 작물이고요. 선정한 이유는 농약을 하지 않아도 벌레가 먹지 않은 독성을 가진 식물이고, 그 독성 때문에 또 고란이나 노루 또는 그 멧돼지, 산돼지 이런 밭작물을 심하게 훼손하는, 그래서 정말 그 노력한 공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요. 토란은 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. 관수, 그러니까 물을 계속 줘야 되거나,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병충해, 그래서 농약을 계속 줘야 되거나, 뭐 모든 작물이 다 합니다. 그리고 이 야생 짐승들의 피해, 요것만 없다면 농사 질만해요. 가장 취약한 부분은 여기에요. 풀이 나면 다 작물들이 녹아버릴 정도로 이 드센 풀들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풀이 날 때는 풀을 제초할 수 있어야 돼요. 빠르게. 그 노력이 최소화되어야 되겠죠.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씨 뿌리면서부터 바로 제초제를 시작해서 계속 제초제를 하게 됩니다. 몇십 년, 몇백 년까지는 모르겠어요. 그 긴 시간이 흘러도 이 제초제는 산화되지 않아요, 땅속에. 지금 우리한테는 특별히 큰 피해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밑에 자손들한테는 아마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예요. 왜? 월남 파병 군인들 지금도 고엽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. 자손도 못 보고 많이 피부도 상하고요. 나이를 많이 먹어도. 고엽제가 제초제인 거잖아요. 그 정글에 있는 열대우림, 그 속에 숨어있는 베투콩들을 섬멸하고자 제초제를 아주 강하게 해서 헬기로 계속 뿌리고 다닌 거예요. 그래서 바나나 이파리, 이런 그늘진 그런 것들을 다 녹여버린 거죠. 그냥 말라 고사시킨 거예요. 그럼 보이기 숨을 곳이 없다 생각하고요. 엄청난 양을 이렇게 한 거죠. 거기에 수색했던 월남
파병 그 군인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한 겁니다. 그 잠깐의 살포된 고엽제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가 있는데, 그 땅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몇 년 동안, 몇십 년 동안 그걸 뿌려대고 있다면 과연 잡풀만 죽을까요? 그 흡수했던 모든 생작물이 줄 수가 없겠죠. 정상이 아니겠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10몇 년 동안의 기간 동안 땅은 농약 한번 사용하지 않습니다. 돈을 벌지 못해도 관계없어요.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. 어제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오늘은 좀 정말 쉬려 합니다. 쉬는 것도 아니에요. 그동안 밀려났던 그 서류들에 관련된 게 있어요. 뭐 직불제 신청이라든가 뭐가 만료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몇 가지를 한꺼번에 오늘 처리하려고 나를 잡은 게 오늘 쉬는 날로 해보겠다 했습니다. 어쩌면 내일은 그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. 마무리하는 작업은 가능하면 영상으로 촬영해서 짧게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 한잔 하세요.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